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김종대 교수님의 이제 전공 분야 외교안보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G7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외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G7 회의는? 일단은 뭐 저기 막 대통령이 떠밀려 나간 듯한 느낌이 있죠. 이제 시간은 관세 협상 마감이 다가오지. 네, 거기에다가 뭐 빨리 트럼프하고 뭐 눈도장을 찍어라 뭐 얼마나 들들 볶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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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갔더니 예. 트럼프는 바람 맞히지. 가버렸어요. 떠나버리지. 예. 그래서 어떤 그 참 악조건에서 먼 길 다녀오셨다. 그래서 좀 보면은 시스템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이시바하고 그 정상회담 할 때 외교부 의정관이 거기 배석해서 앉아 있더라고. 그 앉아 있을 군번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차관, 대사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지. 그렇네요. 우리가 봤던 장관이나. 네. 어디 의정관이 그 자리를 앉아 그래? 근데 그 자가 누구냐? 충안파요. 아 그래요. 옛날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저기 윤석열이 포스코 방문하다 차 안에서 레이디 가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 충안파에서 받은 한 전화예요. 비선 라인이죠. 네. 그 윤석열 비선 라인이요. 아 그래요. 그 아니 그 당사회도 당사자요. 지금 윤석열 때 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정상회담 하면서도 그 옆에 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 외교가 많아지면은 외교부 개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부 관료들한테 점점 의존하게 만드는 거거든. 요게 그래서 대통령 자꾸 나가시죠. 가면은 또 그 베테랑 의정관들이 이제 착착하고 그러다 예. 보면은 야, 일 잘하네. 그리고 정상 외교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외교 관료들이 주도권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려먹는 그동안 건 그렇게 해 왔군요. 그렇죠. 외교 관료들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일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뭐 비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사람만 남게 그렇지.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 사람 남의 사람 안 가려요. 맞아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면서 지금 그리고 사실 또 처지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저기 편가르기가 아니라 실용주의가 네.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1박 3일 강행군으로 G7 정상에 다녀왔고 네. 가서도 여러 정상들을 만나고 특히 룰라 대통령 만났을 때 저는 참 감동적이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보수는 이시바 총리 만나 셔틀 외교 잘했다. 이거 주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 크게 쓰는 거고. 진보는 룰라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와, 주목하더라고요. 인생 역정이 드라마다. 네. 이래서 또 여기에 감동하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만났어. 이래가지고 참 그 짧은 시간에 다채로운 메시지가 배치가 됐다는 재밌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의 이 모습. 네, 그렇죠. 우리 겸손. 김건희 의원 보다가 김혜경 여사 보니까 안구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겸손, 경청. 이런 면에서 일단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세팅이 됐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닐까. 그다음에 G7 회의가 트럼프 뒷담화 회담이 돼 버렸어요. 사실상 그렇게 거기 뭐 초청받은 참관국들도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 좀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간 다음에 잘 갔다 제 우리끼리 회의하자. 이래서 성명까지 내버렸죠. 잘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 있기 싫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핑계 대서 간셈이 됐는데 억지로 가서 뭐 일찍 같은 거 잘했지 뭘. 잘했지. 거기서 뭐 6대 1로 당할 판인데 잘 갔어요. 그래요. 트럼프도 그 낌새를 채고 이제 가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또 그래도 하게 되고요. 이게 내가 나오는 뭐 네. 국제 정치학자들, 유튜버들 그 이 전쟁에 대한 평론을 쭉 들어봤는데 예. 정말 안이한 분석들입니다. 그냥 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도 아닐 것 같고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들 이제 평론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일한 해석들이다.
이미 제가 보기에 세계는 네. 전쟁 구간의 문턱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평화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 시기 끝났다. 끝났어요. 자, 그것도 어떤 전쟁이냐? 예. 지금 저기 전부 이란 이스라엘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더 큰 전쟁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데 더 큰 전쟁이 있어요?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6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역대급 공습이 일어났어요. 아 키이우 공습도 있었고. 아니 근데 외신을 보면은 네. 지금 이 전사자 교환하고 포로 교환하고 해서 뭔가 대화가 되나 했는데 그럼 그거대로 하지. 그런데 그대로 하고 예, 저기 6월 1일 날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전략 핵 폭격기를 30%를 부셔버렸어요. 그 비행기 가격으로만 환산해도 9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네. 그랬는데 6월 17일 날은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쐈어요. 드론하고 보복 공격을 또 한 건. 역대급이요, 역대급. 그러니까 그쪽 전쟁이 훨씬 지금 심각하거든.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악화됐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6월 13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하고 네. 6월 17일 날 대규모 공습이 있는데 장소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없을까?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상승되는 건데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한 지역의 전쟁이 네. 여타로 확산돼 가지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막 옮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을 빼돌려 가지고 중동으로 보냈어요. 거기다 사드 급하다. 체계도 거기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젤렌스키요. 왜냐하면 푸틴이 보기에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도 없고 중동에 집중하기도 바빠. 네. 이제 나한테 기회의 창문이 열린 거야. 모든 전력 동원해 모든 미사일 동원해서 때려. 이렇게 가니까 네. 보세요. 중동 전쟁이 유럽 전쟁으로 격화가 됐군요 거길로. 그렇지. 예. 이게 격화되는데 유럽 전쟁이 더 큰 거야.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로 4년째인데 올해 연말을 넘기면은요. 네. 이쪽 지역에서 2차 대전보다 더 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 참혹함이란 건 필설로 다 할 수가 없지. 우리는 또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전쟁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인도 파키스탄도 한판 붙었어. 아 그렇죠. 누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충돌이냐면은 인류 역사상 핵 보유국끼리 교전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이거 보면. 핵 보유국끼리는 보통 충돌을 안 한다는 게 상식인데 예. 이게 딱 한 건이에요. 근데 충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지금 전쟁의 구간에 들어섰다. 전쟁의 구간에 들어섰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데 그 기술이 그 드론입니다. 드론. 1인칭 시점의 전투라 그래서 그 개인이 드론을 다 조종해요.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네, 비행기 타진 않고 탄 조종해서 거나 다름없이. 게임 하듯이.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폭격기를 부신 방식인데 이 코드명을 스파이더 웹 작전이라 그래. 거미줄 작전이라고. 거미줄 작전.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가서 드론으로 미사일 발사대를 부시고 요인을 암살했거든요. 똑같아 방식이.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무인기를? 부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쿼드콥터라고 날개 4개 달린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공격용으로도 써먹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써먹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구글하고 미국의 팔란티아라는 네. 그 기술 기업하고 이스라엘이 협력을 해가지고 라벤더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라벤더. 꽃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라벤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번에 써먹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 우선은 표적을 사람 표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 어디 타겟을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예. 저기 반드시 일과 후에 귀가하면 암살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가옥 그 집을 집을 계속 폭파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때 그 건물을 식별하는 다른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네. 이게 가스펠이라는 겁니다. 가스펠. 우리말로 언약, 복음 뭐 이런 거죠. 이 두 개입니다. 아하. 이걸 라벤더, 이스라엘의 가스펠. 8,200이라는 정보 부대가 이걸 갖다가 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그게 팔란티아 구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빅테크나. 지금 구글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쓰신다고. 제미나이 뭐 이런 것도 쓰시고. 제미나이. 예.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용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이걸 가자 지구에서 실험을 계속했는데 예. 지난 2년간 이제 그 하마스 요원을 찾아내서 암살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표적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인간은 그 인공지능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걸 검증 없이 쓴 거야. 인공지능의 그 거기 표적 목록을 실험장처럼 썼군요. 실험장처럼 예. 써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저기 다시 가스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마스 요원이 귀가했을 때를 폭격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는데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집에서 집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 주로 그래서 그런 돌아오고 건데 있어요. 1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당한 것만 해도 거의 2,000명이 넘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의 작전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살상은 전쟁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1대 15의 법칙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네. 하마스 요원 1명을 사살하는데 15명의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허용한다. 이 기준이나. 예. 근데 하마스 요원이 여단장급으로 중요 인물로 높아지면은 네. 이 허용치가 1대 100으로 늘어나. 이게 가자 지구에서 왜 그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는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드론하고 인공지능으로. 또 안면 인식 네. 기술이 있고. 고도화 시켰겠군요, 그걸 또. 그 순간 이제 이 스마트 폭탄을 그 드론에 실어 가지고 스마트 폭탄으로 써먹는 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희생 없이도 적의 후방에 가가지고 작전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어. 야. 승리가 내 눈앞에 있어. 여기서 이제 기술 중독기 시작이 된 거거든. 그게 네타냐후에 대해 가지고 엊그제 포린 어페어즈에서 머리 기사로 네.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 네타냐후의 스마트 폭탄 중독증이 지금 치유 불능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장문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마치 이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렇죠. 네타냐후는 그러니까 이 답을 새로운 찾았다. 전쟁 기술이 전쟁의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야.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니까 그대로 모방을 한 건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죠. 자체가. 다음에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제 이런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이다. 하나는 골빈 놈이고 하나는 미친 놈이야. 골빈 놈과 미친 놈이 만났어. 예. 아유,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동 평화 번영 이런 거 잘 몰라. 지 이속만 차리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평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보면 돼. 네. 그런데 저기 이자가 네타냐후라고 하는 극우 망상가를 만난 거예요.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중동의 평화와 번영을 말아먹는데 딱 좋은 조합이고. 큰일 났네. 예. 그다음에 저기 푸틴과 트럼프의 조합도 똑같아.
그건 어떤 조합입니까? 그것도 한 놈은 미친 놈이고 한 놈은 골빈 놈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그래. 예. 그러니까 유럽을 완전히 말아먹는 거.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을 말아먹는 데는 아주 네. 이만한 조합이 없어. 이만한 조합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주간의 시간을 줬다 이란에.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나 그냥 공격할 거다 2주 지나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물론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워낙 머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저기 네타냐후한테 말려드는 거죠. 근데 이번이 기회다. 뭐 이런 네타냐후의 그렇죠.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이나 하던 작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중간 국가도 해치워 버리니까 단독으로 하니까. 강대국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기술의 변화가 왜 심각한 건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일컬어서 제5세대 전쟁 또는 제6세대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쟁이 출현을 한 건데 네. 거기서 개인 단위로 하게 되니까 한 10년 전부터 전쟁학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초강력 개인 트랜스 휴먼이 탄생한다. 그 이제는 개인이 어떤 그 군사력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예견했던 그게 데니얼 에봇이라는 전쟁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쓴 책이 Fifth Generation Warfare Handbook이에요. 우리말로 5세대 전쟁 가이드야.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폭탄에 깊이 이렇게 빠져드는데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나 트럼프가 그 책에서 예견한 것 중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군사 전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는데도 지는 줄도 모르고 진다. 심리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이 전쟁을 보면 모든 기술은 그 책에서 예견한 경로를 따르지만 인간에 관한 통찰력은 저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사라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타냐후나 트럼프가 그 이란이나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네. 그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철학자가 쓴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취약하며 불안하다. 그게 군중이다. 군중이 혼란에 빠지면 정권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전략 폭격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많이 죽이면 전쟁은 끝난다. 네. 그런데 그걸 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고.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굴욕감, 또 인간의 어떤 그 복수 심리, 원한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이란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정권 45년 통치를 끝내겠다. 정권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정권 교체하겠다.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래 네타냐후 전략인데 미국은 달랐거든요. 미국은 억제였다고 억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정권 교체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타의 시리아나 이라크 쪽으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테러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저 골빈놈하고 미친놈이 어디까지 분탕질을 해놓느냐 이게. 이게 이 중동 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한참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도 옆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저기 우리가 전쟁을 뭐 더러운 전쟁, 정의의 전쟁, 뭐 테러와의 전쟁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요. 외신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전쟁. 결코 끝날 수 없는 전쟁. 끝날 수 없는 전쟁이다. 우선 저기 트럼프가 선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최악으로 갔거든. 전쟁의 불길이 여기저기 지금 타오르고 끝나긴 있고. 뭐가 끝나? 그다음에 저기 중동 네. 가자 지구에 휴양소 짓겠다. 트럼프 타워 짓겠다. 휴양소. 그래가지고 근사하게 하고 여기다 자기 미국이 먹겠다. 네. 아이고, 더 개판됐죠. 더 개판됐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무조건 반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디서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게 끝날 전쟁 같습니까? 그러면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공격 안 할게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시온주의자들은 네. 이제는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란을 네.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역도미노 이론이라 그래요. 역도미노 이론. 네. 옛날에 2003년에 조지 부시가 맨날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라크 쳐들어갈 때 예. 그때 이라크를 민주화하면 중동 전체가 민주화된다. 그래서 이걸 역도미노. 역도미노 현상이다. 옛날에 도미노 이론은 왜 공산주의 이란인데 이거는 민주화 확산 도미노기 때문에 역도미노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네. 계피 받지. 그렇죠. 그 계피 본 게 어느 정도냐? 아프간 이라크에서 미국이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쏟아본 돈이 20조 달러. 20조 달러. 이거 오타가 아니요. 20조 원이 아니고 20조 달러. 오타가 아닙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7천 명 가까이 전사했잖아요. 자살자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예. 그게 2021년 왓슨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때 당시 3만 2천 명이에요. 지금 더 늘어 한 3만 6천 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한 명이 죽으면 네. 그걸 지켜본 4명이 돌아와서 죽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야. 인간이 이렇게 예.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미군만 얘기한 거고 이라크는 10만 명씩 죽어나갔거든.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오히려 IS 창궐 하고 지옥으로 갔지. 그렇네요. 그런데 그 주장을 지금 네타냐후가 하고 있다니까. 중동 재편 질서 재편을. 이라크의 그 전례를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얼마나 지금 저기 어떤 전쟁의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기 유튜브나 어디 방송을 보고 너무 분석들이 아니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원히 가는 전쟁, 지옥으로 가는 전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미국이 이걸 억제를 못하고 지도력을 포기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과거 세계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할 땐 국제사회에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느냐. 네. 또 뭐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서방 국가들의 지지는 받았느냐. 네. 뭐 이런 어떤 그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고 어디서 뭐가 터지면 강대국이 신속히 모여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중재할 거냐. 이런 메커니즘, 협력의 메커니즘이란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디냐고. 그걸 누가 알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지. 아니 가자 지구에서 저런 게 이런 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발생했어요. 네. 하마스가 저기 이스라엘을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의 8,000자 분량의 장문의 칼럼을 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그 중에 한 내용이 중동에 대한 파트에서 중동은 지난 20년 이래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 가자 지구는 확실히 안정됐다. 그래서 이걸 바이든의 어떤 외교의 승리로 얘기해. 완전히 잘못 짚었. 그리고 그 글이 실리고 네. 6일 만에 전쟁이 터져.
그랬는데 그게 그때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판에 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포린 어페어즈에 전화를 해요. 그 대목만 삭제시켜. 근데 이미 인쇄본 오프라인은 나갔거든. 그럼요. 아유. 근데 그걸 로비한 게 밝혀졌어. 그 몇 줄 빼달라고 한 게. 참. 그러면 세계 최강 초강대국도 모르는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예멘, 웨스트뱅크 이런 데서 전쟁이 다 터졌어요. 네.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때도 예상 못했고 지금도 예상 못했고 그러면 다음 순서를 어떻게 예상하겠냐고. 예. 내가 보기에는 살얼음 판이요. 이게 그래서 세계가 전쟁의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네.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한국도 얼마든지 불똥이 튈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거는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요. 여기서는 그런데 상황 관리가 시작됐다는 게. 그렇네요. 안 그랬으면은 보십시오. 계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북한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한다. 그렇죠. 예. 해안포 사격을 한다. 무슨 백령도에 아파치 헬기가 출동을 하고 교전이 벌어져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나는 작년 계엄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뼈저리게 절감한 게 있어요. 뭐요? 한국에서는 두 놈만 미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두 놈만 미치면 누굽니까?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러면은 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위기관리평가회의가 있고 다 필요 없어. 그렇네. 그냥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띄우고 무기 체계 동원해서 반격하면 쏠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빨리 북한이 반응해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어. 딱 두 놈만 미치면 계엄이 아니라 전쟁도 가능하겠구나. 그렇네. 합참의장을 바이패스했으니까, 패싱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권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개혁은 저절로 되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네.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국방개혁인 거예요. 국방개혁. 네. 그러는데 이 세상이 그 맨 놈만 미치면은 그냥 국가 하나가 거덜나는 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윤석열, 김용현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얘기 듣고 그럼 진짜 내란 수계와 아까 제일 중요한 한 사람 김용현까지 풀려나면 이게 뭡니까? 내란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미친 놈이 풀려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미를 많이 치네. 미를 많이 치고 있어요. 피아노 잘 치십니다. 미를 쳐. 미를 치. 그랬는데 그 저자가 풀려 나오면은 이제 분명히 육사 구국동지회니 뭐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이니 이런 데서 떡 벌어지게 환영식 할 거고. 그다음에 왜 정광훈 목사가 요즘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예. 지역 책임자들을 방송 틀어놓고 대가리 박어 시켰잖아. 네. 보고. 인원 동원 못했다고. 예. 이번 기회에 할당 인원을 예. 채운 지역은 들어가서 앉아 있고 못 채운 지역은 여 남어. 그런 다음에 전부 대가리 박는다 실시. 이랬잖아. 예. 근데 김용현이 풀려 나오면 이 호재를 그냥 넘길 리가 없잖아. 야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 대규모 집회가 또 있었어요. 여기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보석 허가를 해주면 그건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짓을 못 하니까. 그렇죠. 조건부 보석이니까 못 받고. 그래서 풀려 버티자. 나오겠다. 26일까지 버티자 이거였는데. 이거였는데. 네. 특검이 이제 조은석 특검이 와가지고 기소하고 기소하면서 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미친 놈한테는 특검이 약이요. 맞습니다. 특검을 네타냐후한테 특검을 좀 보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특검이 약이에요. 특검이 약이다. 그래요. 이거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아마 이걸 또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 지기현 판사. 그리고 지금 아까 두 사람을 언급했지만 사실 국민들 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김건희. 이번 중인 김건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원하고 막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예.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짜 알죠? 거기 김혜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 조사받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 뭐라고 있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조사받으러. 맞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지나가는 말이었는데도 그 한마디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예. 자빠졌던 거지. 나 국민대 박사 받은 여자야. 내가 어떻게 거길 가. 그래서 아 그렇죠. 국민대 박사 받. 그래가지고 대선 취소 안 됐나지? 때는 대선에 영향을 미쳐 못 간다 그러고 대선 끝나니까 특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간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그렇네. 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절너절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거 보면은 참 내가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연민을 느끼는데 네.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그런데 저 같으면은 잡아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하면서 꼿꼿하게 난 걸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야지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거든. 근데 그것마저 안 지키네. 어떻게 된 게? 지금 뭐 이제 검찰이 부를 때 딱 그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도 좀 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아유 나 몰라 나 그냥 들어 누울래 뭐 이렇게 되고 버린 것 그렇게 같아요. 돼버린 거예요. 이 윤석열 김영현 말씀하셨지만은 또 김건희 이름을 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댓글로 많이 주셔가지고 예.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근데 분명히 앉아서 당할 여성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나 옛날부터 그 이명수 기자의 그 녹취? 세븐 7시간. 스캔들 그 책 예. 7시간 녹취록부터 네. 내가 그걸 정독을 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한 2년 전부터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은 네. 당신들 김건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그 사법 카르텔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동원 능력이 더 좋다. 이래가지고 국회 여야 합의된 증인까지도 못 나오게 막은 여자다. 네.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김건희는 이미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들이고 자리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한수가 경남도지사 간 거요. 원래 그 윤한홍 몫이었다고. 네. 근데 그거 바꿔버리잖아요. 그렇네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네. 봤을 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또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의혹들, 네. 공천 개입 의혹들. 공천 개입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끼로 저기 무슨 그 국민의힘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을 네.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꼭두가시처럼 부려먹었어요. 그 중에 주진우 의원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요? 김건희 여사를 따로 만났으니까. 그래요. 이것도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 얘기가 또 핫하던데. 김건희 왜 그랬나, 왜 만났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래저래 살필 게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건희가 계속 이제 입원해 있으면은 제대로 조사가 될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지만은 뭐 이제 특검이 뭐 입원해 있다고 우울증 때문에 입원해 있다고 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특검의 지금 의지를 보면 글쎄요. 그런데 특검은 일단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주현 수석에서 여사로 연결되는 이 경로를 일단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네. 사실은 김건희가 7월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 통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이 10월에 심우정하고 통화를 하고 요때가 굉장히 그 사법 스캔들의 리스크가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출장 조사를 받죠 김건희가.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때가 원래
휴전선에서 한판 벌려가지고 계엄 선포가 예정됐던 시기예요. 10월이. 네. 근데 12월로 연기된 거야. 그게 차질을 빚어가지고. 원래는 10월이었어. 원래 10월이었다. 원래는 10월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의혹들 이걸 좀 밝혀내야 되고 심우정 총장 그 중심에 있는 또 김주현 민정 전 수석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되고 하고 있던데 이것도 관전평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제 교수님의 국민의힘 무슨 홍준표의 컴백 이런 것들. 글쎄요. 이제 홍준표는 국민의힘으로 컴백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 국민의힘이 쪼개지면은 이제 나서려고 몸을 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어, 하와이에서 컴백. 하와이에서 컴백. 하와이에서 컴백. 아 이거 참 뭐 아주 흥미로운 배치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 체제가 전 1년 갈까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1년도 못 간다. 임기 못 채운다. 못 채울 가능성이 난 높다고. 왜요? 아니 이제 저 한동훈 쪽에서도 먼 일을 꾸미는 것 같고 또 다음 전당대회 이걸 갖고 아주 극심하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네. 이런저런 걸로 보면은 이제 이탈자들이나 탈당자들 또는 뭐 어떤 그 내분의 극한적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네. 그 당이 또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저기 뭐냐 어떤 말기 상황 아니냐. 국민의힘 예. 이제 문 닫기 전 상황. 문 닫기 전 상황 예. 아니냐. 앞으로 이제 또 줄 소환이 예정돼 있어요. 뭐 추경호부터 해서 이제 다 이제 가서 예. 조사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아마 그러면 뼈도 못 추릴 걸. 뼈도 못 추릴 거다. 예.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복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도 명태균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태세 전환의 배경에는 아 그렇구나. 예, 명태균 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오세훈뿐만이 아니고 홍준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이준석도 거기다 이름을 올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다 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단일 안에서 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이준석이 단일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준석도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죠. 난 개혁신당도 저거 온전할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고. 네. 그래서 이 시정 잡배들의 소인배 정치가 이제 민낯을 드러내면서 끝장을 통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끝을 향해 가는구나라는 네. 거. 그래요. 이 김종현 교수님이 이제 끝장을 간다, 끝장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대로 또 되지 않을까 예언을 또 해주셨으니까 대사의 촉으로 달마 대사의 촉으로 그러게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러시죠.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거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뭐 나토 회의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나토 회의가 G7 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트럼프가 또 가요? 나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져서 유럽이랑 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글쎄 거기 가서 뭐 그런데 또 국내 언론이 뭐 그냥 트럼프 빨리 만나라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등 떠밀려서 또 가는 것 같아. 나토 가게 된다면. 안 가도 될 것 같아. 저기도 분위기 안 좋아.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자체도 일정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막 왔다 빠져나갈까봐 아예 핵심만 하고 이제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봐? 그거 바쁜데.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기도 어려운 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7월 8일까지 관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습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나토 회의 가는 거 뭐 그것도 이제 고민하겠지만은 관세 협상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방위비 분담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은 예. 그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당면한 관세 협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똑같이 피해를 입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걸 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손해 보는 쪽으로 갔을 때가 문제죠. 영국 같은 경우는 특혜를 받았거든.
일본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내려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남아 있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만남, 관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렇죠. 남북 관계 지금 어쨌든 상호 조치를 취하면서 가고 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결의를 얻겠지만은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또 어떤 새로운 또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건 좀 가장 들고. 기대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한한령이 풀리고 아하. 중국 단체 관광객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게 올해 10월쯤입니다. 음. 그러면은 저기 지금 뭐 폐업하시려고 네. 고민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하. 조금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 그러면 올해 중국 관광객이 올 한 해만 1,300만 명이 넘게 오는 거거든요. 벌써 600만 명은 다녀갔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명, 1,500만 명 내수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홍대 앞이나 명동거리나 네. 남대문 이런 데서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다시 그 옛날 중국 관광객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네. 조금만 더 참으시는 게 어떨까? 그 사이에 이제 정부에 이제 그 추경이 돼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면 네.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번에 민생 이 소비 쿠폰 이것도 지금 추경이 본격화되고 하면은 예. 버틸 힘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뭐 비판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 힘을 낼 수 있다. 있다. 네. 예. 거기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와 뭐 김정은의 만남이나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진전이 있게 되거나 이거는 올해는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어려운 게 일단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그 다음 순서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울 그건 것 좀 같습니다. 속상한 부분이 있네요. 예. 이게 좀 잘 풀려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스텝으로 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네. 아쉽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코스피가 2,993, 3,000이 지금 달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역시 지금 예? 출발은 좋은데 네. 지금 저 전쟁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이란 이것 때문에 3,000 예.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이게 가장 우리 문제입니다. 증시가 이제 힘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희망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경제 아니 안보 주식은 예. 정부에서 정책으로 지금 밀어올리고 상법 개정이 예상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좀 사셨어요, 좀? 나는 저런 거 할 줄을 몰라서 못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만나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서 가만 있죠. 김건희가 서울구치소 가면 나도 뭐 하나 좀 들어갈 만한 거 들어가서 어디 가서 옆방이라도 좀 옆방에서 에이 그러시면 어. 안 되고 어. 병문안을 가셔서 좀 배우십시오. 병문안을 그래야 되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코스피 올라오고 있는데 참 김상우 의원도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 펀드를 하나 좀 샀어야 되는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2,700, 600부터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시장이 반응을 보면서 희망이 보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뭐 이제 국제 정세 분석하시 바쁘겠지만 좀 이제 배워두세요. 어떻게 거래하는지. 왜 이래 배울 게 많어. 요즘 인공지능 공부도 힘든데 아주 힘들던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고 공부하는 김종대 교수님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교수님과 국제 정세 문제 정말 밀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